에스더 1장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이곳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이들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다른 제목을 붙여준다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좋은 샘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으로 에스더서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을 때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스토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하게 그렇게 좋은 책은 아니에요. 오히려 에스더서는 한 호흡으로 읽으시면서 전체 스토리의 주제를 묵상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장별로 핵심적인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장별로 읽으시는 게 더 좋은데, 더 꼼꼼하게 읽으시는 게 좋은데, 이거는 그러면 오히려 좀 호흡이 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급의 특성상 한 장씩 본다는 거, 그러니까 한 장을 읽으시지만 전체 호흡 속에서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해보죠. 1장은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죠? 아하수에로와 와스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하수에로나 와스티라는 인물을 보고 이 인물이 했던 행동, 사건을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걸 잘했구나, 이걸 잘못했구나, 이런 부분을 본받아야지, 이런 부분을 본받지 말아야지, 이렇게까지 가시는 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주인공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잖아요. 이 두 사람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두 사람 이야기는 이 두 사람 이야기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되어진 배경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적인 차원에서 이 인물을 이해하시는 것. 그러니까는 1장은 전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다라는 부분으로 읽으시는 게 더 좋지, 말이 더 복잡하다. 한 명 한 명을 너무 아하수에로를 묵상해보자 이러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그렇고요. 그러면은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에스더서 전체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왕후의 자리가 얼마나 취약한 자리였는지를 보여주려고 이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아수의 중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다음에 등장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부터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앞단을 꼭 얘기를 하죠. 앞단을 얘기했어요. 왜 그래요? 이 왕후라는 자리가 굉장히 취약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전이 뭐 왕이 오라는데 한 번 안 갔다고 날아가지 않잖아요, 보통. 근데 이 나라 페르시아에서는 왕이 술김에 야, 나 너 좀 네 미모를 좀 자랑하고 싶으니까 쫙 차려입고 나와! 라고 했을 때 안 나오는 거, 이게 공식 행사가 아니었잖아요. 좀 즉흥적인 결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거절하는 거가 엄청난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이거는 가정의 이 페르시아 가부장의 권위를 훼손한 거다 해서 날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런 방식이 맞냐, 와스티가 잘했니, 아하수에로가 잘했니, 이건 다 의미 없는 얘기고 그 얘기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뭐가 중요한 거야? 이 왕후라는 자리가 굉장히 취약한 자리구나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나중에 에스더가 왕 아하수에로에게 나아가는 그 장면에 와, 저게 용기구나, 저게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정이구나. 지금 여기서 왕이 야, 옷 입고 와, 그래서 안 한 걸로 왕후가 날아갔는데 여기 들어오면 죽는다라고 한 걸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많았던 거구나, 왕후가 별거 없구나 라는 걸 이해해야 그 장면에 그 에스더의 용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왕후가 사실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막 은혜로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서론적인 얘기를 하니까 흥이 좀 안 나긴 하는데, 어찌됐건 그냥 알아두고 갑시다. 두 번째, 아하수에로가 어떤 캐릭터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하수에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좋은 점도 있죠. 좋은 점이 나타나죠. 이 사람이 성과로 얘기하면 태평성대를 이끈 왕이니까 왕을 그렇게 하면 무조건 좋은 평가 받잖아요. 그리고 이 잔치에 대한 설명하는데 되게 관대하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고 싶게 해주는 뭐 이런 게 표현되잖아요. 이것도 절대군주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되게 관대한 왕이고, 그쵸? 인격적인 왕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가 또 자기가 왕후를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나서도 이게 학사들을 불러서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냐라는
그 사전 예와 법규를 따져보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이 공명정대하려고 하는 왕이라는 것까지도 보여줘요. 이 사람이 좋은 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근데 또 한 측면은 뭘 보여줘요? 이 사람은 되게 술김에 와이프한테 나와 이렇게 즉흥적인 사람이었고, 내가 내 왕의 외모를 자랑해야겠다. 그거 안 들었다고 해서 마음에 정말 화가 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겠구나 결정하는 사람이었고, 라는 것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미숙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줘요. 이후로도 마찬가지죠. 하만의 그 얘기에 꼬드겨 뭐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엄청난 결정,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 뭐 그렇게 해 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되게 신중하지 못합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는 왜 이 얘기가 강조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아하수에로의 명령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하수에로는 사실은 공명정대하고 깊이가 있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좋은 결정을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긴 하지만 그건 아하수에로는 왕의 위대함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잘 이렇게 해주셔서 그런 거야 라는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이렇게 왕후가 되게 취약한 존재구나, 아하수에로가 그렇게 대단한 좋은 왕은 아니었구나, 좋기만 한 왕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고 갈 때 그 클라이맥스의 의미가 제대로 느껴지고 이 스토리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배경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소설에 대해서 그냥 느끼면 되는데 읽으시면서 이미 다 느끼시는 건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약간 잔소리 같잖아요.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네요. 영적인 부분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그래서 이 장은 뭘 보여줘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아가고 있었던 세계를 보여주죠. 그 세계. 페르시아라는 세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회색의 세계죠. 그렇죠? 너무 악한 곳도 아니었어요, 페르시아는. 뭐 진짜 악한 왕, 군주의 아시리아 같은 그런 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선한 곳도 아니었어요. 그 회색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였다는 거. 그래서 때로 그 세상과 잘 협력하고 세상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 그 세상과 대립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는 이 두 가지 역동을 보여주는 모습을 이제 앞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적용하죠. 적용을 한다면 이제 회색의 세상에 대한 적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거의 회색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검은색에 살고 계신 분들도 있고 흰색에 살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회색에서 사실 건데, 그리고 회색의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검은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세상 것을 다 나쁘다고 얘기하고 세상을 단절하고 폄하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 잘못된 태도가 될 수가 있죠. 세상은 회색의 세상인데 세상이 흰색의 세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것이 다 맞다고 하고 세상이 그래, 요즘 다 그래, 그게 맞는 거야 하고 세상을 그냥 배우고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색의 세상을 가져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계에 이런 부분은 참 본받을 만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내가 섬기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 세계에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어서 내가 충돌해야 되고 거절해야 되고 내가 물들면 안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회색의 세상에 가고 계신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흰색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약간 불평불만하게 되죠. 세상이 흰색이 아닌데 흰색이어야 돼.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세상이 똑바로 돌아가서 이런 식의 태도가 되죠. 그것도 세상은 회색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흰색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 세상이 알아서 자기를 고쳐서 나에게 잘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도 세상의 회색인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는 회색이라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담기는 선함을 분별해서 그것을 잘 따르게 하시고 세상 속에 담기는 악함을 분별해서 그것과 잘 싸워나가게 해달라는 것들이 오늘 이야기에 적용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렇게 해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